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은 2022년 5월에 출간되어 현재 에세이 분야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하이스트, 저자는 전대진님입니다. 이 책은 너라는 선물, 실컷 울고 나니 배고파졌어요로 많은 사랑을 받은 베스트셀러 작가 전대진 작가님의 신간입니다. 저자는 매일 독자들과 소통하고 용기를 주며 스스로의 경험을 빗대어 진심 어린 조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 살지 말라고, 더 이상 누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나를 믿고 노력하고 나아가는 것부터가 내 인생을 찾는 첫 번째 발걸음이며,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 정하는 것만으로도 낮아진 자존감을 되찾을 최고의 방법이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느새 나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상처를 꺼내서 보듬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보다 남의 감정에 신경 쓰고 연연했던 감정을 훌훌 털어버리고 현재의 나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찬찬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고민이 있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어느새 나에게 괜찮아를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저와 함께 당신의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자존감이다. 나와 남을, 일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더 자유로워진다. 프롤로그. 여러분은 내가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게 얼마만큼의 많은 기회를 주었나요?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시간이 사라지면 우울해지기 마련입니다.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스스로 계속 실망하는 것을 그만 멈추었으면 합니다. 자존감은 칭찬 몇 마디 듣고 주문을 외우듯이 자기 암시를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높아진 자존감은 외부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금방 온데간데 없이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그건 자존감이 높아진 게 아니라 그냥 잠시 기분이 좋아졌을 뿐입니다. 기분은 늘 바뀝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책을 통해 강한 바람에도 쉽게 요동하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깊은 곳에 뿌리를 둔 자존감을 갖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나무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늘 바쁘고 분주하고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느라 자신을 잃어버린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힐링이나 위로가 아닌 진정한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의 변화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이 자신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자존감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실천 방법은 내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책이 그런 자그마한 기회의 씨앗이 되어주길,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길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저자
전대진. 자존감, 내 삶에 대한 영향력. 내가 하는 일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일수록 자꾸 일을 미루고 문제를 외면하고 도망치려고 한다. 내가 내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에서도 여전히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늘 방황하기 마련이다. 뭔가 열심히 하면서도 불안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내 인생인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에서 느끼는 상실감, 기대나 소망이 사라지게 만든다. 그럼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무기력이라는 씨앗은 실망과 좌절, 실패라는 열매를 거두게 한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에서 특별한 의미를 두고 매 순간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은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한다. 내가 나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 하는 일의 가치를 느끼면 남의 평가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가진다. 그럼 신념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부지런히 일할 수 있다. 내 삶에 일어난 문제를 남에게 미루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늘고 내 삶에 대한 나의 통제력이 강해진다. 자기 통제력이 강할수록 나는 내 삶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게 주인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나로 하여금 더 큰 소망과 열정, 활력을 불러일으킨다. 그러한 긍정적인 자존감을 갖고 뿌린 씨앗은 소망과 행복, 성공이라는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한다. 많은 어른이 자기 유익을 위해 젊은이들을 위로한답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라는 달콤한 위로를 한다. 하지만 그 안에는 늘 책임이 빠져 있다. 자기 일에서 책임지지 않는 주인은 주인이 아니라 날강도이다. 주인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이다. 주인은 자기 일에서 최대의 수혜자인 동시에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노예는 밥만 먹을 뿐 아무런 유익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자기 일에 기꺼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이고 자기 일에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는 자가 정말로 멋진 사람이다. 내 자존감은 내가 스스로 키운다. MJ 드마코의 저서 언스크립티드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우리는 오랜 시간을 타인이 만들어 놓은 각본 위에서 살았고 속았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처럼 가상세계를 현실이라고 믿었지만 진실은 기계들의 배터리로 전락한 것을 모르는 삶처럼 말이다. 마치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의 부품처럼, 그리고 체스판 위의 말처럼 남들이 만들어 놓은 각본 위에서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그 각본 안에서 탈출해야 한다. 항상 깨인 눈으로 현실을 보며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 매트리스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모두 깨우친 사람들이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어내고 행동은 습관을 만든다고 했다. 결국은 그러한 새로운 행동과 습관을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서 자기만의 고유한 스토리가 만들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의 역사이고 역사는 스토리가 아닌가. 이제 더 이상 남의 들러리가 되지 말고 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자. 나만의 스토리를 쓰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남의 각본 위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살며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조종당하고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며 나답고도 행복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현재 내가 서 있는 곳과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첫째, 기준을 정하자. 기준은 움직이지 않는다. 학교 운동장에서 기준이 되는 학생이 손을 들고 기준, 체조 대형으로 벌려! 라고 외치면 기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가장 멀리 움직여야 하고 제일 힘들다. 기준이 없는 인생이 가장 많이 휘둘리고 영향을 받는다. 기준이 되면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오히려 힘들지 않고 그곳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둘째, 문제를 해결하자. 문제가 있다는 건 해답도 있다는 거다. 나만의 해답을 찾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실력이 늘고 그것들은 고스란히 내 스토리가 된다. 내 실력이 느는 과정이 나만의 스토리이자 무기가 되는 것이다. 당신은 기회를 잡을 자격이 있다. 하늘이 똑같이 흙과 물과 햇볕을 제공해줬어도 딱딱하게 굳은 땅을 갈고 흙에 좋은 거름을 주고 물을 길어와 물을 대고 햇볕을 막는 나뭇가지들을 잘라내고 씨앗이 뿌리내리는 것을 막는 돌멩이들을 찾아 골라내는 것은 사람이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이다.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다. 봄이 되면 온 나라가 꽃가루로 난리다. 근데 이 꽃가루가 우리에겐 거추장스러운 먼지에 불과하겠지만 자연의 입장에서는 세상 곳곳에 꽃을 피우기 위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회이다. 바람은 언제나 불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꽃은 정성 들여 다듬어둔 좋은 밭에서만 피어난다. 온 세상에 공평하게 꽃씨를 뿌려주는 바람이 불어도 딱딱하게 아스팔트 바닥에는 결코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준비와 기회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준비는 내가 할 일이고 기회는 하늘이 할 일이다. 준비는 기회를 잡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시간이다. 그리고 기회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자. 기회를 만든다는 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걸 찾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다. 그 과정이 당장은 고단해도 할 일을 그날 바로 해두지 않으면 언제 올지 모를 좋은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 때로는 우직하게 주어진 일을 해내는 내 모습이 미련해 보이고 즐길 거 다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 부럽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다. 혹은 나를 위로한답시고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한 존재다. 아무것도 안 해도 소중하다와 같은 위로를 가장한 저주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이 결국 승리자이다. 언제나 그랬다. 부지런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 남의 인생을 향해 대충 살아도 괜찮다고 하거나 인생이 한 방에 쉽게 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자. 어디를 가든지 달콤한 유혹을 건네는 꿈도둑이 있기 마련이다. 그들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기에 말이 아름답다. 결국 내 인생은 내 책임이다. 매사에 달콤한 말은 걸러듣자.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잡을 자격이 있다. 그 기회의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는 나만의 밭을 준비한다면 말이다. 나부터 챙기자.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변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상대에게는 엄격해진다.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수록 상대는 지치기 마련이고 너무 높은 기준을 갖고 대할수록 상대는 부담을 느끼게 된다. 사람들은 행복과 안정감을 위해 관계를 맺는다. 부담스러운 사랑과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이 편안해져야 한다.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둘이 됐을 때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사람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 기대고 싶고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 그래서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나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따뜻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다. 나부터 챙기자. 먼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자. 혼자 있을 때 편안해지는 법을 찾아보고 터득하자. 그게 결과적으로 나도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는 길이다. 내가 살아야 남도 있다. 나부터 챙기자. Be yourself.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는 인상 깊은 장면이 등장한다. 늘 언니 수잔처럼 용감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워지고 싶었던 루시는 자신도 모르게 언니에 대한 동경이 열등감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언니처럼 될 수 없었다. 어느 날 꿈속에서 나니아의 절대자인 아슬란이 등장한다. 아슬란은 루시에게 너 자신이 되라는 말과 함께 사라진다. 루시는 말한다.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었어요. 언니처럼 예뻐지고 싶었어요. 아슬란이 대답한다. 너의 가치를 의심하는구나. 너 자신이 가장 소중한 걸 안다. 영화의 후반부에 루시가 언니의 그늘을 벗어던지고 자기 자신을 찾아 나니아의 여왕이 되었을 때 한 소녀가 다가와 루시에게 말을 건넨다. 저도 이 다음에 크면 여왕님처럼 되고 싶어요. 루시는 대답한다. 이 다음에 크면 너는 너 자신이 돼야 한단다. 내게도 언니를 동경하던 루시와 같은 모습이 있었을 때 아슬란과 같이 충고해준 선물과도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이제는 당신이 자기 자신이 되면 좋겠어요.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고 그 자체로 멋진 사람이니까. 누구처럼이 아니라 당신만의 드라마를 쓰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동경하고 닮고 싶은 마음이 때론 나를 나아가게 하고 성장시키는 좋은 자극과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동경심이 지나치면 오히려 족쇄가 되기도 한다. 왜냐면 나는 절대 그가 될 수 없고 그저 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한 번뿐인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살지는 말자. 더 이상 누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자.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나 자신이 되자. 그게 가장 가치 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다. 급하게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 계속된 경기로 체력이 거의 바닥난 두 복싱 선수가 있었다.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한 선수가 상대의 펀치를 맞고 다운됐다. 그가 곧바로 일어서려고 할 때 세컨드 코너에 있던 코치는 링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크게 외쳤다. 카운트 8까지 푹 쉬고
그냥 누워있어. 선수는 바로 일어설 수 있었지만 그의 말대로 숨을 가다듬었다. 숨가쁘게 진행되는 경기에서 그 몇 초간의 휴식은 그에게 마지막 일격을 날릴 수 있는 힘을 충전해 주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승리했다. 위기가 몇 번이고 있었지만 중요한 건 그는 승리했다는 사실 하나였다. 삶이라는 링 위에서도 때론 다운될 수 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넘어질 수도 있다. 만약 문제라는 상대가 날린 펀치에 맞아 다운됐다면 너무 급하게 일어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 아주 넘어져 있지만 않으면 된다. 잠시만 숨을 고르자. 결국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기회는 반드시 온다. 삶은 언제나 그랬으니까. 계속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실패로 보답하고, 잠시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쉼으로 보답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에게는 기회로 보답하고, 계속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승리로 보답한다. 일어서서 계속 팔을 뻗는 자에게는 기회가 온다. 달려본 사람만 넘어진다. 누워있는 사람은 넘어질 일이 없다. 넘어지는 것도 어쩌면 특권이다. 넘어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넘어졌다면 잠시 쉬어도 괜찮다. 그리고 숨을 고르고 다시 일어서자. 그럼 결국 기회도 승리의 순간도 찾아올 테니까. 넘어졌을 때는 너무 급하게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장마 기간이라서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습하고 더운 날씨지만 짜증내지 마시고요. 기분 좋게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